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이번에도 주요 외신들이 집중했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pe is looking to tackle sky-high debt lows after signs it will dodge a recession. 네, 유럽과 유로존에 대한 전망 기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주요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EU가 올해 EU 경제 성장률을 기존 0.3%에서 0.8%로 상향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20개 국가를 뜻하는 유로존에서는 0.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집행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까지 짚어줬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더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제동 장치가 걸려있는 말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들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했다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간신히 피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안정과 성장 협약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전망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 암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조치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많은 국가에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코스를 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코스를 조정을 해야 하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은 2024년에 부채 수준을 다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경제부 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을 해 하반기에는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에 경제 성장률이 상향된 것은 좋고 그리고 유로존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간신히 피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부채 문제다.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reopening play overhyped as stock market losses inflict pain. Spy balloon rekindles U.S. tech sanctions. 네, 중국 경제의 모든 글로벌 경제 인사들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이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기만은 아직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발언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서 부다얀 BCA 리서치 수석 신흥시장 전략가의 발언입니다. 이번 중국의 무역 재개는 과장된 것이다. 우리는 중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제는 이미 얼마나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지이다 라는 발언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택한 이후부터 이 리오프닝 효과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미 지금 주식시장의 가격에는 선반영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했을 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파급력이 예년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부양과 막대한 투자로 상징되는 과거 중국의 위기 극복 모델이 현재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그 이유로는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이 지금의 중국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이 소비를 부추기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많이 끌어올렸지만 현재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소비자들의 이 소비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re's a new inflation warning for consumers coming from the supply chain.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 주요 시장의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CNBC에서는 새로운 부분을 짚어냈습니다. 새롭게 인플레이션을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줬는데 어떠한 코멘트였는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창고 및 유통센터는 미국의 창고 물류 보관 가격이 전월 대비 1.4%, 전년 대비 약 11% 상승하면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고 과잉이 새롭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줬는데요. 이 재고 과잉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결국에는 줄 것이고, 이번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인 CPI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한항만 및 복합운송 전문가에 따르면 화물 컨테이너를 임시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는 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비쳤습니다. 건설에서 소매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주요 부문은 가격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류 관리자는 공급망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소비자의 지갑이 열릴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높은 상품 가격을 부추긴 공급망 인플레이션의 많은 원인들로 이 해운 운임 그리고 운송연료 포함 등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지만 반면에 소비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 부풀려진 재고는 창고 요금에 대한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창고에 쌓아둬야 하는 재고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그 창고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더 가할 수 있다는 점이 CN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세코 로지스틱스의 글로벌 최고 상업 책임자는 2022년에 우리는 국제항공과 해상 및 국내 트럭 운송에 대한 운임 수준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2023년에는 미국 대부분의 창고와 국내 소포 및 노동력을 포함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즉 창고 공급과 수요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시설의 부족이라고 봤고요. 결국에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정시키는 듯한 발언이 나왔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창고 비용의 요금 상승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ord to move forward with $3.5 billion EV battery plant with Chinese company. 네, 포드와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중국과 다시 한번 뭔가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포드는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포드가 CATL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뒤 디트로이트에서 가까운 미시간주 마셜에 배터리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이번 공장 설립에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투자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면서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힌 거고요. 오는 2026년까지 1년 내에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70%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